세종시는 밤이 길어. 첫 번째 밤, 두 번째 밤에 이어 세 번째 밤으로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밤에서는 첫 밤, 두 밤을 아우르며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올해를 마감하는 마음으로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예산일이라는 꼭지를 통해서 세종 소식을 전해드릴 이대우. 반갑습니다. 밤새지 말란 말이야.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문화사롱의 김선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인생 2막을 위해 성공보다 성장을 꿈꾼다. 세종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업그린간 코너의 함동입니다. 이 가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 농산물이 농부의 손을 통해서 알찬 결실로 맺어지듯이 올해 이민년, 호랑이 해인 2022년, 세종 시민분들도 연초에 계획을 세웠거나 한 달 한 달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결실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결과물의 크기나 성과에 관계없이 노력하신 모든 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 2022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성과 공유회가 있었는데요. 두 분은 다녀오셨나요? 글쎄요. 문화예술학교요? 저는 그거 자체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대우 선생님의 모종의 압력 덕분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신중년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되는데 두 분은 그 뜻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60대 정도면 노인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60대가 중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 글쎄요. 저는 신중년, 새로운 중년 뭐 그런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젊게 생활하는 50세에서 69세까지를 신중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세종시 문화재단이 주관한 행사였는데요. 청춘 참견학교란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박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연극 공연과 행사는 11월 2일 박연문화관 지하 2층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참견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을 들을 때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지랖이 넓다? 뭐 이런 뜻일까요? 남일에 끼어든다? 그걸까요? 여기에서 참견이란 나를 참으로 바라본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예. 당신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라는 표어로 생애 전환기를 맞은 신중년이 문화예술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발견하고 나아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부터 10월 말까지 미술, 다원, 연극 이렇게 총 3개 부분의 세종시 신중년 25분의 참여로 진행되었는데요. 전시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미술은 드로잉, 아크릴, 유화, 사진, 콜라주 수업을 통해 나를 만나는 미술관이란 이름으로 참여자 9명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나의 내면을 그려낸 창작물을, 다원 부분은 콜라주 기법으로 만든 세종의 테마 여행 지도를 바탕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디오라마를 만들고 인생 여정 지도, 마인드맵을 이용한 인생 글쓰기를 하며 삶의 여정 지도란 제목으로 세종시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담은 지도 및 창작물을, 연극은 너, 나, 해, 연극이란 기치 아래 연극놀이와 스토리텔링 수업을 바탕으로 가운데 중이 아닌 아직도 하고 있다는 의미의 ing로 중년이라는 시기에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내용으로 참여자 10명이 졸업을 주제로 한 연극 시놉시스와 공연 연상을 상연했습니다. 11월 2일에는 공연과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도슨트 해설을 곁들인 전시실 관람부터 광자별 활동 결과를 영상으로 살펴보고 끝의 시작, 우리들의 졸업식이란 제목의 연극 강좌 결과 발표를 공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료식을 마치고 2018년부터 이어져 왔던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선배 수료생들을 모시고 네트워킹 방식으로 총동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청춘 참견학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두 분 첫 번째 밤에 들려드린 충청도 말에 대한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다들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제 주변 분들도 다들 무척 재밌었다고 하세요. 이런 호응과 요청에 힘입어 이번에는 세종시 조치원 출신 희곡 작가인 윤조병의 농토라는 작품의 일부를 라디오 드라마 형식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윤조병 작가의 농토라는 희곡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토는
1981년 작품으로 그의 극단 애조또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두 분 한예종이라고 아시죠? 그럼요. 올해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원 입시 공통지정희곡이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동학혁명, 일제치하, 6.25의 역사적 시련을 할아버지 덤세, 아버지 한세에 이어 3대째 소장농 신분을 이어오고 있는 돌쇠의 삶을 통해 지주의 행포와 무너져가는 농촌의 모습을 묘사한 장막 희곡입니다. 풍부한 충청도 방언 표현으로 순박하고 우직한 돌쇠의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농촌 실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또한 간간히 남포 소리를 삽입해 마을을 수몰시킬 댐 공사가 진행 중임을 상기시키며 동네 사람들의 불안과 쓰러져가는 농촌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땅에 정을 주는 사람이 땅 임자라는 돌쇠의 생각을 통해 소장농 3대의 기구한 삶이 한 개인의 운명으로만 떨어지지 않고 보편적 공감대를 이루며 휴머니즘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점순아! 어이! 어이! 닭들이 남새를 뜯는데 일수가 없구먼? 걸음 내셔요. 태비 오느라고 지가 좀 헛거요. 다 되었어. 헌디 장렬이한테선 편지가 없나? 없구만요. 아버님 다녀왔구먼요. 어서 씻거라. 아버님 먼저 씻으세요. 난 오면서 다 씻었으니까. 보리매상을 하셨어요? 했어. 이참이 그증 수월하더만요. 2등이나 3등을 때릴 줄 알았는데 글쎄 알이 고르고 건주를 잘했다고 1등을 매기잖아요. 참 잘 됐네요. 값으로도 차이가 커요. 돌산 봉답하고 지렁말 구렁놈 배도 7호구먼. 야, 잘 됐네요. 비온 댐부터 우쩍우쩍 크는 것이 하루가 다른디 중간 물 대기하고 물 거르기만 잘하면 이롭겠어. 병에는 마거 젖는감요. 괜찮구먼. 적실할 때 약을 뿌려서 그런가 봐요. 배포기가 큰 디다가 그늘꺼정 졌으니까 한참 있다가 이삿걸음만 때맞추면 쓰겄어. 찔레꽃 필 때 가물어서 한 걱정을 했는디 다행이구먼요. 장마가 일찍 끝내줘서 천행이요. 도야지가 고프 모양이네요. 구정물에 보리젓 타서 주었는데 더워서 그러는겨. 그럼 맑은 물을 줘야지요. 더도 말고 지름 흐르는 놈으로 댓마리만 놔줬으면 쓰겄어요. 그건 맴이고 정성껏 키우면 지름이 흘러. 오늘은 떼짱대로 안 갔남? 발서 댕겨왔쭈. 장에 가서 돼지 새끼 돈 사고 왔는데요. 값은 어때요? 이참장엔 값이 좋더만요. 쬐끔 떼서 저금을 했슈. 잘했어. 헌디 우리 창렬이한테선 참말 소식이 없어? 맨날 물어요. 할아버지도 만날 때마다 물은게 지도 답답해서 죽겠구만요. 까마까치도 집이 있고 참새도 해가 지면 둥지 찾아가는 뱀인데 뭔 죽을 죄를 졌다고 집에도 못 오노. 빈손도 아니고 빚진 손으로 워치키 오겠어요. 빚진 손님은 어때요? 스이집이 산호 기둥에 호박 주추도 아닌디. 어르신 자손들은 나가면 죄다 한 자리씩 해갖고 면서 환영거정 받으면서 오는디 창렬이라고 벨이 없었어요. 어른네 자손이야. 양반 때 가소린께 모루 던져도 마름샌디 뱁새가 황새 쫓기지 말도 아뇨. 지는 그냥 몸만 끌고 옴사 되는디 말이여. 이거 워치키 한대유. 이삿걸음 갚하고 농장값은 뭔 일이 있어도 떼놔야 하고 품살라면 꽁보리밥으론 안 되니께 쌀을 두어 말 팔아야 하고 옥돌내서 꾼 돈은 오기하고 돌이 학빈디 방학 전에 납부해야 하니께 꼭 갚아야 하고 조합 출자금도 뗀다는 걸 갖다 내겠다고 약속하고 죄 가져왔으니까 두어 구자는 내야 하고 이달에 어머님하고 점순 아버지 지사님께 고사리는 있지만 조기하고 탕국거리는 사야 하고 밀린 하천부지 사용료도 독촉하니 이참은 져야 하고
아버님 작업복이 그거 한 벌뿐인데 다 해줘서 이참 벗으시면 빨지도 못한 게 사여오고 어르신비, 점순이, 병원비, 창렬이 찾아가는 노자 경운기 사용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빈 몫은 왜 짚어? 빈 몫이 큰 건디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르신 빚 한 가지만 해결하려도 이걸로는 턱이 안 되고요. 뭔 소리지요? 글씨... 공사장 람퍼 소리는 너무 가까운 데서 들리네요. 석산 쪽이요. 뭐시여? 어디요? 석산이 맞구먼요. 석산서 먼지가 피어올라요. 어디? 봐요. 댐 공사하는 오봉산이면 저쪽인데 바로 배암산 뒤서 먼지가 오르자뇨. 틀림없구먼. 이 일을 어떻게 한대요? 아버님 뭔 일이래요? 왜 우리 석산 거정 깬대요? 야? 석산도 바로 골책이구먼요. 뭐요? 그럼 우리 봉답은 어떻게 된 거요? 잘 봐. 골책이 양지짝에 틀림없어요. 양지짝이요. 이 일을 어쩌? 양지짝이면 보물을 파는 딘디 거길 깨면 우리 엿두럭은 천숙이지도 못하는디. 아버님 뭔 일이래요? 야 아버님. 본물은 그대로 남는구먼. 바로 그 인께. 봉답하고 보물은 그대로 남는다고요? 그려. 양직적 위만 깨니께. 야 살아시오. 저 점순이가 호밀이 돌을 깨는디요. 야? 그럼 우리 점순이? 없어요. 없구만요. 신발하고 호미가 없어졌시오. 야, 지가 산행가도 좋다고 했어요. 어쩌? 점순이가 석산을 갔는데 남부가 젖었단 말이여. 어쩌? 이 일을. 가봐야지 어쩌요. 지가 가봐야겠구먼요. 아버님 지도 댕겨와야겠어요. 사고다. 점순이가 돌에 맞았다. 점순이가 돌에 맞았다. 점순이가 돌에 맞았어. 점순이가 돌에 맞았어.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는 밤이 길어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문화사롱의 김선희 님입니다. 밤새지 말란 말이야. 함께 하시죠. 세종시 연서면에 위치한 쌍유리에는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조각, 공예, 회화 등의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8명의 작가분들이 입주해 있다는데요. 그곳에서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부 작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대훈님과 함동희님은 쌍유리 예술촌에 대해 아시나요? 그곳에 갤러리 985라는 카페가 있는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쌍유리 예술촌에 대해서는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아, 그러시군요. 제 소개를 들으시면 아마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쌍유리 예술촌을 알게 된 계기는요. 2019년 세종시청 블로그 기자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세종시 가볼 만한 곳을 취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첫 방문에 저는 갤러리 985에 완전 감동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단체 모임이 있을 때 저도 이곳에 함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다들 좋아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세종시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쌍유리 예술촌을 주제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덕분에 두 분 작가님을 찾아뵙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두 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쌍유리 예술촌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술촌답게 들어가는 입구도 아주 특별합니다. 카페 가까이 가면 FM 98.5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면 따뜻한 분위기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예술 작품과 함께 곳곳에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예사롭지 않고요. 그곳에 이태근 조각가와 최희진 서양화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이태근 작가가 작업하면서 늘 FM 98.5를 틀어놓았다고 해서 갤러리 이름도 갤러리 985라고 지었다네요. 갤러리에서 부부의 하루는 차 한 잔과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주변의 편안한 분위기는 아마도 부부의 편안함에서 비롯된 것 같더라고요. 갤러리에서 부부의 하루는 차 한 잔과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주변의 편안한 분위기는 아마도 부부의 편안함에서 비롯된 것 같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예술을 하는 덕분에 서로 더 이해해 줄 수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두 분의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의 마음도 정겨워집니다. 서로 작품에 대해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동료이자 연인 같은 부부입니다. 갤러리 문을 나서면서 남편 이태근 조각가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남은 아내 최희진 서양화가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손님이 있을 때는 갤러리 카페지기로 차를 준비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최희진 작가의 특별한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좋아하는 노래를 즐겨 부르신답니다. 그런데 노래 수준이 상당합니다. 다양한 악기도 직접 다루시는데 저는 기타 치시며 노래하시는 모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곳을 방문하신 분들은 이분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갤러리 내부에서는 최희진 작가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최희진 작가님의 그림 테마는 주로 나무와 쉼, 그리고 얼굴, 쉼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하게 된 동기는 자연에서 얻는 긍정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으셔서라고 합니다. 항상 새를 한 마리씩 그려 넣어주고 있다는 최희진 작가의 그림은 색감도 따뜻하고 보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갤러리 내부는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고요. 조명도 예뻐서 눈에 띄는 공간들마다 감동입니다. 건물 설계부터 곳곳의 공간들을 남편인 조각가 이태근님의 손길로 이루어졌다네요. 갤러리 바로 앞에는 개울이 있어서 산책하는 내내 물소리와 함께 자연의 소리로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에는 이태근 조각가님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부드러운 선에서 조각가님의 따뜻함이 전해지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예술 작품들을 보며 음악과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산책하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또 이곳 정원의 특징은 곳곳에 있는 쉼의 공간이 혼자가 아닌 커플을 위한 공간이 많다는 건데요. 작가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태근 작가는 여인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여인의 얼굴에서 좀 더 다양한 표정이나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여인상을 보면 아내 최희진의 이미지가 보이는 듯합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내의 얼굴을 제일 많이 보다 보니 작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얼굴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다음은 갤러리에를 나선 이태근 조각가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는데요. 바로 작업 공간입니다. 근처에 도착하니 주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장비까지 있는 작업 공간, 무언가 기계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작품 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작가의 부드럽고 따뜻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맡아왔던 미술협회 회장직을 지난해 내려놓고 요즘은 본인의 작품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태근 작가님은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에 몰입할 때 작가로서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하시네요. 쌍유리 예술촌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원래는 부부의 작업 공간이었던 곳을 세종시의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마련해주게 되면서 갤러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종시협회 회원들 위주로 전시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전시하고자 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대관전, 기획전을 꾸준하게 이어갈 계획이시랍니다. 두 분의 바람은 갤러리 985는 언제든지 작품이 보고 싶을 때 편안하게 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자연에서 많은 긍정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부부의 바람처럼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편하게 관람하시고 자연 속에서 잠깐의 쉼도 얻어갈 수 있는 쉼의 공간이면서 문화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에 작업 공간으로 나갔던 남편 이태근 조각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각자의 하루를 지냈던 부부는 다시 함께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고 가장 많이 보이는 얼굴이 그녀의 얼굴. 얼굴을 그리면 그 얼굴에는 최희진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얼굴인데도 거기에는 항상 최희진이 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 든든한 버팀목. 난 그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쉼을 얻는 작은 새. 쌍유리에 살고 싶어라. 지금까지 문화사롱 저는 김선이었고요. 이어서 늘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쉼없이 달려가는 함동희님의 업그린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성공보다는 성장을 꿈꾼다. 하지만 성장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업그린간 함동입니다. 업그린간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때론 삶의 활력이 되고 지친 일상에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는 신선하고 즐거운 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악기 하나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뭘까요? 맞춰보시겠어요? 글쎄요. 뭘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바로 가야금입니다. 그래요? 가야금이라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세종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가야금 산조 기초반인데요. 위치는 박연문화관 1층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가야금을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악 시간에 국악 전공자이신 선생님이 계셔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앉는 자세도 불편하고 손가락에 잡히는 물집이 너무 원망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전히 앉아있기 불편하고 손가락도 아프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그곳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4건의 무형문화재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전수교육관이 부재하여 보유자들의 전승교육과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기회가 제약되었다고 하는데요. 세종시에서는 나성동 부지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재정 문제로 무산이 됐고요. 세종시에서는 차선책으로 박연문화관 1층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도입했으며 현재 4개의 기예능 종목이 입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무형문화재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무형문화재는 무용, 음악, 기술, 연극, 놀이 등 형태로 헤아릴 수 없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잠시 무형문화재에 대해 살펴보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법적으로 정비가 되었고요. 1970년대를 넘어가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처우와 보유단체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 146건, 시도 무형문화재 598건, 이북 5도 무형문화재 17건으로 나타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이후 2건의 시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총 4건의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강정숙, 무형문화재 제1호 전의 궁인 주장응, 무형문화재 제2호 용암 강다리기 추진위원회, 무형문화재 제3호 판소리 흥보가 임영희가 그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은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기예능 기술을 후속 세대에 전승하는 교육을 일컫는 말인데요. 무형문화재의 전승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계로 전수장학생, 이수자, 전수교육 조교,
보유자, 명예 보유자의 구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전승자들의 활동 교육 공간이며 시민들에게는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무형문화재 자료, 수집, 조직화, 활용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최근에는 다양한 체험교육,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문화공간과 같은 성격과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총 157개소로 국가 지정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321 종목이 입주하여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수교육관의 구조는 종목 수에 따라 나뉘는데 단일 종목만으로 구성된 전수교육관과 여러 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복합 종목의 전수교육관으로 나타납니다. 세종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초기에는 세종시 관광문화재의 지경을 통해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문화재단과 같은 전문 공공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세종시 무형문화재 연합회에 법인 형태의 자치기구를 설립하여 위탁 운영을 계획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야금산조 기초반, 가야금산조 중급반, 가야금병창 기초반, 가야금병창 중급반, 토요 어리기 판소리 초등학교 고학년반, 토요 어리기 판소리 초등학교 저학년반, 판소리 중급반이 개설되어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중급반은 이전 전수교육관 가야금 산조 및 병창 기초반 수료자 또는 타 기관 3개월 이상 강습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 좋은데요? 교육 장소는 세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층 전수교육실, 어진동 553번지이고요.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에 세종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각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메일을 발송하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이 확정되면 개별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참가 비용은 없습니다. 와, 그렇게 좋은 교육이 무료라고요? 네, 그 대신 수강생은 70% 이상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및 출석 시에는 이후에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에 신청 배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내년에도 새롭게 정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세종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과 관련한 공모사업도 마련 중에 있다고 하니 세종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이제 막 열살이 된 세종시, 현재 세종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세종시는 소정면 대곡리 장승제, 장군면 영평사 낙화놀이, 원수산제 등이 전승되고 있죠. 이렇게 세종시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 및 문화상품의 개발이 더 많아져서 앞으로 세종시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도시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참,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마침 저도 세종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판소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럼 곧 두 분의 가야금 병창 공연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유난히 밤이 기는 시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세종시는 밤이 길어. 열심히 직진하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저희는 내일도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업글인간 함동이, 밤새지 말란 말이야. 문화사롱 저는 김선희. 마을 예산일의 이대호였습니다. 세종시는 밤이 길어. 행복한 밤 보내세요.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댈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밤은 영원한 너 그리움이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밤은 영원한 것 그리움이 흐르네 어둠이 오면 외로워하면 우리들은 헤매지만 불빛이 흘러